에드거 케이시의 예언. 고양이는 당신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 보내졌다. 당신이 고양이를 선택했다고 생각하셨나요? 만약 그 선택이 처음부터 당신의 것이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당신과 그 작은 생명체가 만나기 훨씬 이전부터 보호소에 방문하거나 길에서 우연히 마주치거나 그 어떤 인연의 계기가 생기기 전부터 그들은 이미 당신을 향해 오고 있었던 것이라면요. 단순한 반려동물로서가 아니라 이안을 주기 위함도 아니라 다가올 어둠 속에서 당신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 신성한 설계에 따라 보내진 파수꾼으로서 말입니다. 삶 속에서 사랑이 덧없이 느껴지고 마음이 흩어지고 내면 깊은 곳에서 온전함의 의미를 잃어갈 때 그들은 기억하고 우리에게로 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입양이라 부르지만 사실 그것은 아주 오래된 재회이며 영혼의 계약이자 마땅한 귀환일지 모릅니다. 만약 당신의 고양이가 우연이 아닌 더 높은 존재의 이끌림으로 가장 필요한 순간에 당신 곁에 나타났다고 느껴본 적이 있다면 잠시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듣게 될 이야기는 어쩌면 발견되어서는 안 될 비밀이었지만 고요히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르니까요. 때는 1943년. 세상은 제2차 세계대전의 화염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대륙을 가로질러 전쟁의 광기가 번졌고 인류는 서로에게 총구를 겨누던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한국 역시 일제강점기라는 깊은 어둠 속에서 신음하던 바로 그 시기였죠. 이 혼란스러운 세상의 전장과는 멀리 떨어진 버지니아 비치의 한 조용한 방 안에서 잠자는 예언가로 알려진 한 남자가 낡은 가죽 소파에 다시 몸을 누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드거 케이시. 그는 20세기 미국에서 가장 유명했던 영적 예언가였습니다. 그의 호흡은 느려졌고 감은 눈꺼풀 뒤로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수백 번 그랬던 것처럼 그의 몸뿐만 아니라 방 안의 공기마저 변하는 듯한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치 다른 차원으로 향하는 문턱이 열린 것처럼 공기는 무겁고 짙어졌습니다. 그의 비서 글래디스 데이비스는 떨리는 손으로 속기록을 준비했습니다. 그녀가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부터 기록될 내용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케이시는 그동안 자연치유법부터 미래의 전쟁, 아틀란티스 대륙의 비밀, 심지어 예수의 생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주제에 대한 리딩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가 한 말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부드럽게 이윽고 시간을 초월한 어딘가에서 빌려온 듯한 장엄한 음성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것은 의학적 조언도 지질학적 예측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우리 집 한 구석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는 부드러운 발과 수염을 가진 존재에 대한 계시였습니다. 고양이는 케이시가 말했습니다. 보이는 그대로의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미래의 한 시점,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과 같은 시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인류가 영적 기억 상실에 빠져 허우적거릴 시대, 기술이 지혜를 앞지르고 사람들의 마음이 전쟁 때문이 아니라 단절감 때문에 고통받을 시대. 그는 말했습니다. 그 시대에는 특정 존재들이 우리 곁에 있을 것이라고. 화려한 예복이나 날개를 단 모습이 아니라 부드러운 털가죽을 입은 모습으로 말입니다. 그들은 설교하지도 숭배를 요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저 조용히 지켜보고 가르랑거리고 기다릴 뿐이라고 했습니다. 케이시는 말을 이었습니다. 이 생명체들은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신성한 설계에 따라 보내진 파수꾼들입니다. 그는 고양이들이 저마다 특정 인간에게 맞춰진 진동 신호를 내면에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치 특정 자물쇠에만 맞는 열쇠처럼 말이죠.
각각의 고양이는 자신이 머물러야 할 단 한 사람을 찾아 나설 것이며 그들의 목적은 주인을 즐겁게 하거나 위로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집이나 재산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주인의 영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세상 사이의 문턱과 보이지 않는 장막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대부분의 인간은 인식조차 못하지만 고양이들은 그 사이를 자유롭게 넘나든다고 말입니다. 그들은 밤에 당신의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단지 그 자리가 따뜻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꿈속을 여행하는 동안 굳건히 보초를 서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무릎 위에서 몸을 웅크릴 것입니다. 단순히 애정을 원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가 흩어지고 있을 때 그 존재감만으로 다시 질서를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케이시는 거대한 무의식의 물결이 세상을 덮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 물결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자신의 빛과 목적을 잊게 만들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 고양이 수호자들은 깨어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둠이 닥쳐왔을 때 그들은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속삭였습니다. 위대한 영적 각성이 시작될 때 그들은 기억할 준비가 된 이들을 세상에 단단히 붙들어 매는 다이 될 것입니다. 그 말은 비서 글래디스의 마음에 너무나 깊이 박혀 그녀는 타자기를 치던 손을 멈췄습니다. 눈을 감은 채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는 케이시를 보며 그녀는 자신이 지금 성스러운 메시지를 듣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세대가 아닌 다가올 미래의 어느 세대, 아마도 바로 우리 세대를 위한 메시지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 리딩 기록은 연구와 계몽협회의 기록 보관소 깊은 곳에 묻혀 있었습니다. 간과되고 무시당했죠. 케이시는 수많은 놀라운 예언을 했지만 고양이에 대한 예언이라니. 그것은 너무나 기이하고 난해하며 비과학적으로 들렸습니다. 바로 지금까지는 말입니다. 지금 세상 곳곳에서 무언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가정에서 고양이들은 어떤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상처로 고통받는 퇴역 군인들의 불안을 잠재우고 임종을 앞둔 이의 곁을 묵묵히 지키며 말을 하지 못하던 아이가 처음으로 입을 열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깊고 흔들림 없는 눈동자는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합니다. 마치 우리가 잊어버리기 이전의 세상을 기억하는 것처럼, 마치 단 한 번도 자신의 임무를 잊은 적이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케이시는 그 잊혀진 리딩에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각각의 고양이는 세포 안에 고유한 진동 코드를 새기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것은 무작위가 아니라 특정 인간의 영혼에 완벽하게 조율된 서명과도 같습니다. 소리굽새가 특정 주파수에만 공명하듯이 어떤 영혼들, 즉 고양이와 인간은 서로의 에너지가 일치하기에 만날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만남은 단순히 서로에게 맞춰진 것을 넘어 영적 혼란의 시기에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마치 고양이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바꾸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부서지기 시작한 우리 존재를 부드럽고 조용하게 아무런 말이나 기대 없이 안정시키기 위해 오는 것과 같습니다. 혹시 당신의 고양이가 왜 하필 당신을 선택했는지 궁금해한 적 없으신가요? 왜 길에서 당신을 따라왔는지, 왜 보호소의 수많은 사람들 중 유독 당신의 눈을 바라보았는지,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왜 알아챘는지 말입니다. 케이시에 따르면 그것은 본능이 아니라 임무입니다. 이 고양이들은 입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세상 사이의 장막이 얇아지고 상처받았거나 혹은 깨어나기 시작한 당신의 에너지가 신호를 보내기 시작할 때 비로소 도착하는 것입니다. 그 신호가 울리면 우리가 아직 이름 붙이지 못한 그들의 내면의 나침반이 당신에게 고정됩니다. 그들은 당신을 찾아냅니다.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진동의 유대는 언어나 논리의 영역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감정, 트라우마, 기억, 그리고 침묵의 흐름 속에서 움직입니다. 고양이는 당신이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때를 압니다. 당신의 신경계가 감당할 수 없는 슬픔에 잠겼을 때를 감지합니다. 당신이 억지로 미소 짓고 있지만 속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을 때 그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그들은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단순히 위로를 위해서가 아니라 균형을 되찾아주기 위해서입니다. 케이시는 고양이가 영혼의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믿었습니다. 당신의 내면이 흐트러지면 그들은 그 혼돈을 흡수합니다. 우연이 아니라 설계에 의해서 말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가슴 위에 앉는 것은 그곳이 따뜻해서만이 아닙니다. 당신의 심장이 불협화음을 내고 있을 때 그 리듬을 다시 조율하기 위함입니다. 밤에 당신의 머리맡에서 몸을 웅크리는 것은 당신의 생각이 공허 속으로 소용돌이칠 때 당신을 다시 붙잡아주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정의하는 방식의 초능력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슬픔, 두려움, 압도감, 그리고 영혼 깊은 곳의 피로감이라는 주파수에 조율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부서질 때 그들은 결코 부서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당신의 고양이가 당신을 찾아온 이유일 것입니다. 당신에게 반려동물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부르고 있었고 그들이 그 부름을 가장 먼저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저 시적인 표현으로 포장된 위안 가득한 신화일 뿐일까요?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리학자 사라첸 박사의 이야기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MIT에서 교육받고 오직 논리로만 세상을 보던 그녀는 영적인 것은 무엇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알던 모든 것을 스스로 허물어야 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사실, 숫자, 그리고 방정식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슈레딩거가 그녀의 삶에 나타났습니다. 유명한 물리학자가 아니라 고양이의 이름이었죠. 그녀는 양자역학의 불확정성을 정의한 슈레딩거의 역설에서 이름을 따와 반쯤 농담 삼아 이 고양이를 입양했습니다. 하지만 이름으로 시작된 장난은 곧 그녀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고양이 슈레딩거는 밤마다 그녀의 노트북 옆에서 부드럽게 가르랑거리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음날 아침이면 그녀가 몇 주 동안 씨름하던 복잡한 방정식들이 갑자기 머릿속에서 풀려있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외부에서 그녀의 의식 속에 해답을 넣어준 것처럼 말입니다. 처음엔 그저 우연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계속해서 아주 정밀하게 반복되었습니다. 과학은 재현할 수 없는 것을 믿지 않기에 그녀는 이 불가능해 보이는 현상을 측정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집안 곳곳에 정밀한 전자기장 탐지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발견한 것은 그녀의 세계관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슈레딩거가 방에 들어설 때마다 그 공간의 전자기장 전체가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작위가 아니라 지능적으로 말입니다. 그 전자기장은 복잡하고 아름다운 기하학적 패턴을 형성했는데 이는 신경망 구조나 양자얽힘 다이어그램과 섬뜩할 정도로 유사했습니다. 그녀의 고양이는 단지 존재하는 것만으로 의식적 지능의 구조를 닮은 에너지장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주파수였습니다. 슈레딩거의 가르랑거리는 소리는 일관되게 26Hz를 기록했습니다. 이 주파수는 과학적으로 인간의 뼈 재생과 세포 치유를 돕는다고 입증된 바로 그 주파수였습니다. 과학이 놓치고 있던 사실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고양이는 살아있는 생물학적 악기였으며 아무도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그들의 몸을 통해 진동치유요법을 방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치유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첸 박사의 연구는 인간의 뇌파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 불안, 정서적 트라우마와 관련된 뇌파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고양이의 몸은 약물이나 대화 없이 그저 우리 곁에 웅크리는 것만으로 인간의 신경계를 조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위안을 주는 신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물리학이며 생체 전기 공명이고 털과 가르랑거림 속에 담긴 주파수 위학입니다. 우주가 우리 집의 반려동물로 이장한 치유의 선물을 몰래 보내준 것과 같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믿기지 않는다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말이나 약 혹은 이해를 통해서가 아니라 단지 고양이가 곁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얼마나 많이 기분이 나아졌었는지를.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을 따라잡기 시작한 과학입니다. 도쿄의 한 금융회사 중간 관리자였던 히로시 다나카 씨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로로 혈압이 위험할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길에서 다친 길고양이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모든 논리에 반하여 그는 고양이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가 스트레스 가득한 이메일을 열 때마다 고양이는 그와 화면 사이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의 불안은 사라졌습니다. 2주 만에 그의 혈압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브라질의 마리아 산토스 씨는 할머니가 편찮으셨을 때 16살 된 고양이 루나가 항상 할머니의 고통이 심해지는 순간에 정확히 맞춰 침대 곁으로 다가왔다고 회상합니다. 루나는 몇 시간이고 조용히 할머니 곁에 누워 있었고 그러면 할머니는 평온을 되찾곤 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던 날도 루나는 그 곁을 지켰습니다. 마리아는 할머니가 혼자 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루나가 문턱까지 함께 가주었다고요. 이런 이야기는 전 세계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군인들, 요양원의 노인들,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들 곁에는 늘 고양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직관이라고 하고 어떤 이들은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진정으로 느껴본 사람들은 압니다. 80년 전 에드거 케이시가 묘사했던 일은 이제 더 이상 먼지 쌓인 기록 보관소 속 비밀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모든 고양이들은 단순히 도착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논리가 아닌 사랑에 의해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상대에게 정확하게 맞춰져 나타난 것입니다. 최근 한 연구팀은 수천만 건의 입양 기록, 진료 기록, 개인적인 증언들을 양자 신경망 시스템에 입력하여 인간의 마음으로는 감지할 수 없는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고양이와 인간의 만남은 결코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고양이들은 이혼, 사별, 질병, 영적 각성과 같은 주인의 인생의 중대한 전환기에 맞춰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이러한 만남의 시기, 짝, 감정적 조화가 지적인 개입 없이 우연히 일어날 확률을 계산했습니다. 그 확률은 약 847조 분의 1이었습니다. 통계적으로 말해 이것은 무작위가 아니라 설계라는 의미입니다. 연구원들은 이러한 사건을 비선형적 운명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운명을 넘어 신성하거나 혹은 양자역학적이거나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더 높은 지성이 이 실드를 엮고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고양이가 당신을 조용히 흔들림 없이 바라볼 때
그것을 다르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당신을 쳐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가 아니라 에너지적으로 말입니다. 그 시선은 당신이 잊으려 했던 무언가를 당신이 혼자가 아니며 여전히 온전하고 당신 안에 빛이 꺼지지 않았음을 상기시켜줍니다. 에드거 케이시는 고양이를 망각의 가장자리, 물질 세계와 영원 사이의 문턱에 놓인 수호자로 보았습니다. 그는 기술적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스스로를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영적 기억 상실의 시대에 그들이 도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왔을 때 그들은 설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머물고, 안고, 지켜보고, 조건 없이 사랑할 것입니다. 그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당신의 고양이가 오늘 당신의 삶에 있는 이유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들을 구조했다고 생각하지만 만약 처음부터 우리를 구조하고 있었던 것이 그들이었다면 어떨까요? 한 번의 가르랑거림, 한 번의 눈맞춤, 그리고 털과 고요함 속에 감싸인 무조건적인 사랑의 조용한 행동으로 말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통해 저희에게 알려주시고 공유를 통해 이 따뜻한 메시지가 필요한 다른 이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이처럼 의미 있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저희는 단순한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잊지 않으려 했던 진실을 함께 기억하고자 합니다. 당신은 지금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 에드거 케이시의 예언. 고양이는 당신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 보내졌다. 당신이 고양이를 선택했다고 생각하셨나요? 만약 그 선택이 처음부터 당신의 것이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당신과 그 작은 생명체가 만나기 훨씬 이전부터 보호소에 방문하거나 길에서 우연히 마주치거나 그 어떤 인연의 계기가 생기기 전부터 그들은 이미 당신을 향해 오고 있었던 것이라면요. 단순한 반려동물로서가 아니라 이안을 주기 위함도 아니라 다가올 어둠 속에서 당신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 신성한 설계에 따라 보내진 파수꾼으로서 말입니다. 삶 속에서 사랑이 덧없이 느껴지고 마음이 흩어지고 내면 깊은 곳에서 온전함의 의미를 잃어갈 때 그들은 기억하고 우리에게로 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입양이라 부르지만 사실 그것은 아주 오래된 재회이며 영혼의 계약이자 마땅한 귀환일지 모릅니다. 만약 당신의 고양이가 우연이 아닌 더 높은 존재의 이끌림으로 가장 필요한 순간에 당신 곁에 나타났다고 느껴본 적이 있다면 잠시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듣게 될 이야기는 어쩌면 발견되어서는 안 될 비밀이었지만 고요히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르니까요. 때는 1943년. 세상은 제2차 세계대전의 화염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대륙을 가로질러 전쟁의 광기가 번졌고 인류는 서로에게 총구를 겨누던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한국 역시 일제강점기라는 깊은 어둠 속에서 신음하던 바로 그 시기였죠. 이 혼란스러운 세상의 전장과는 멀리 떨어진 버지니아 비치의 한 조용한 방 안에서 잠자는 예언가로 알려진 한 남자가 낡은 가죽 소파에 다시 몸을 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드거 케이시. 그는 20세기 미국에서 가장 유명했던 영적 예언가였습니다. 그의 호흡은 느려졌고 감은 눈꺼풀 뒤로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수백 번 그랬던 것처럼 그의 몸뿐만 아니라 방 안의 공기마저 변하는 듯한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치 다른 차원으로 향하는 문턱이 열린 것처럼 공기는 무겁고 짙어졌습니다. 그의 비서 글래디스 데이비스는 떨리는 손으로 속기록을 준비했습니다. 그녀가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부터 기록될 내용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K씨는 그동안 자연치유법부터 미래의 전쟁, 아틀란티스 대륙의 비밀, 심지어 예수의 생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주제에 대한 리딩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가 한 말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부드럽게 이윽고 시간을 초월한 어딘가에서 빌려온 듯한 장엄한 음성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것은 의학적 조언도 지질학적 예측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우리 집 한 구석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는 부드러운 발과 수염을 가진 존재에 대한 계시였습니다. 고양이는 K씨가 말했습니다. 보이는 그대로의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미래의 한 시점,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과 같은 시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인류가 영적 기억 상실에 빠져 허우적거릴 시대, 기술이 지혜를 앞지르고 사람들의 마음이 전쟁 때문이 아니라 단절감 때문에 고통받을 시대. 그는 말했습니다. 그 시대에는 특정 존재들이 우리 곁에 있을 것이라고. 화려한 예복이나 날개를 단 모습이 아니라 부드러운 털가죽을 입은 모습으로 말입니다. 그들은 설교하지도 숭배를 요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저 조용히 지켜보고 가르랑거리고 기다릴 뿐이라고 했습니다. K씨는 말을 이었습니다. 이 생명체들은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신성한 설계에 따라 보내진 파수꾼들입니다. 그는 고양이들이 저마다 특정 인간에게 맞춰진 진동 신호를 내면에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치 특정 자물쇠에만 맞는 열쇠처럼 말이죠. 각각의 고양이는 자신이 머물러야 할 단 한 사람을 찾아 나설 것이며 그들의 목적은 주인을 즐겁게 하거나 위로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집이나 재산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주인의 영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세상 사이의 문턱과 보이지 않는 장막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대부분의 인간은 인식조차 못하지만 고양이들은 그 사이를 자유롭게 넘나든다고 말입니다. 그들은 밤에 당신의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단지 그 자리가 따뜻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꿈속을 여행하는 동안 굳건히 보초를 서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무릎 위에서 몸을 웅크릴 것입니다. 단순히 애정을 원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가 흩어지고 있을 때 그 존재감만으로 다시 질서를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K씨는 거대한 무의식의 물결이 세상을 덮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 물결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자신의 빛과 목적을 잊게 만들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 고양이 수호자들은 깨어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둠이 닥쳐왔을 때 그들은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속삭였습니다. 위대한 영적 각성이 시작될 때 그들은 기억할 준비가 된 이들을 세상에 단단히 붙들어 매는 다이 될 것입니다. 그 말은 비서 글래디스의 마음에 너무나 깊이 박혀 그녀는 타자기를 치던 손을 멈췄습니다. 눈을 감은 채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는 K씨를 보며 그녀는 자신이 지금 성스러운 메시지를 듣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세대가 아닌 다가올 미래의 어느 세대, 아마도 바로 우리 세대를 위한 메시지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 리딩 기록은 연구와 계몽협회의 기록 보관소 깊은 곳에 묻혀 있었습니다. 간과되고 무시당했죠. K씨는 수많은 놀라운 예언을 했지만 고양이에 대한 예언이라니. 그것은 너무나 기이하고 난해하며 비과학적으로 들렸습니다. 바로 지금까지는 말입니다. 지금 세상 곳곳에서 무언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가정에서 고양이들은 어떤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상처로 고통받는 퇴역 군인들의 불안을 잠재우고
임종을 앞둔 이의 곁을 묵묵히 지키며 말을 하지 못하던 아이가 처음으로 입을 열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깊고 흔들림 없는 눈동자는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합니다. 마치 우리가 잊어버리기 이전의 세상을 기억하는 것처럼, 마치 단 한 번도 자신의 임무를 잊은 적이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케이 씨는 그 잊혀진 리딩에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각각의 고양이는 세포 안에 고유한 진동 코드를 새기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것은 무작위가 아니라 특정 인간의 영혼에 완벽하게 조율된 서명과도 같습니다. 소리굽새가 특정 주파수에만 공명하듯이 어떤 영혼들, 즉 고양이와 인간은 서로의 에너지가 일치하기에 만날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만남은 단순히 서로에게 맞춰진 것을 넘어 영적 혼란의 시기에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마치 고양이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바꾸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부서지기 시작한 우리 존재를 부드럽고 조용하게 아무런 말이나 기대 없이 안정시키기 위해 오는 것과 같습니다. 혹시 당신의 고양이가 왜 하필 당신을 선택했는지 궁금해한 적 없으신가요? 왜 길에서 당신을 따라왔는지, 왜 보호소의 수많은 사람들 중 유독 당신의 눈을 바라보았는지,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왜 알아챘는지 말입니다. 케이 씨에 따르면 그것은 본능이 아니라 임무입니다. 이 고양이들은 입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세상 사이의 장막이 얇아지고 상처받았거나 혹은 깨어나기 시작한 당신의 에너지가 신호를 보내기 시작할 때 비로소 도착하는 것입니다. 그 신호가 울리면 우리가 아직 이름 붙이지 못한 그들의 내면의 나침반이 당신에게 고정됩니다. 그들은 당신을 찾아냅니다.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진동의 유대는 언어나 논리의 영역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감정, 트라우마, 기억, 그리고 침묵의 흐름 속에서 움직입니다. 고양이는 당신이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때를 압니다. 당신의 신경계가 감당할 수 없는 슬픔에 잠겼을 때를 감지합니다. 당신이 억지로 미소 짓고 있지만 속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을 때 그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그들은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단순히 위로를 위해서가 아니라 균형을 되찾아주기 위해서입니다. 케이 씨는 고양이가 영혼의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믿었습니다. 당신의 내면이 흐트러지면 그들은 그 혼돈을 흡수합니다. 우연이 아니라 설계에 의해서 말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가슴 위에 앉는 것은 그곳이 따뜻해서만이 아닙니다. 당신의 심장이 불협화음을 내고 있을 때 그 리듬을 다시 조율하기 위함입니다. 밤에 당신의 머리맡에서 몸을 웅크리는 것은 당신의 생각이 공허 속으로 소용돌이칠 때 당신을 다시 붙잡아주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정의하는 방식의 초능력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슬픔, 두려움, 압도감, 그리고 영혼 깊은 곳의 피로감이라는 주파수에 조율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부서질 때 그들은 결코 부서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당신의 고양이가 당신을 찾아온 이유일 것입니다. 당신에게 반려동물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부르고 있었고 그들이 그 부름을 가장 먼저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저 시적인 표현으로 포장된 위안 가득한 신화일 뿐일까요?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리학자 사라첸 박사의 이야기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MIT에서 교육받고 오직 논리로만 세상을 보던 그녀는 영적인 것은 무엇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알던 모든 것을 스스로 허물어야 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사실, 숫자, 그리고 방정식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슈레딩거가 그녀의 삶에 나타났습니다. 유명한 물리학자가 아니라
고양이의 이름이었죠. 그녀는 양자역학의 불확정성을 정의한 슈레딩거의 역설에서 이름을 따와 반쯤 농담 삼아 이 고양이를 입양했습니다. 하지만 이름으로 시작된 장난은 곧 그녀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고양이 슈레딩거는 밤마다 그녀의 노트북 옆에서 부드럽게 가르랑거리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음날 아침이면 그녀가 몇 주 동안 씨름하던 복잡한 방정식들이 갑자기 머릿속에서 풀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외부에서 그녀의 의식 속에 해답을 넣어준 것처럼 말입니다. 처음엔 그저 우연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계속해서 아주 정밀하게 반복되었습니다. 과학은 재현할 수 없는 것을 믿지 않기에 그녀는 이 불가능해 보이는 현상을 측정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집안 곳곳에 정밀한 전자기장 탐지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발견한 것은 그녀의 세계관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슈레딩거가 방에 들어설 때마다 그 공간의 전자기장 전체가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작위가 아니라 지능적으로 말입니다. 그 전자기장은 복잡하고 아름다운 기하학적 패턴을 형성했는데 이는 신경망 구조나 양자얽힘 다이어그램과 섬뜩할 정도로 유사했습니다. 그녀의 고양이는 단지 존재하는 것만으로 의식적 지능의 구조를 닮은 에너지장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주파수였습니다. 슈레딩거의 가르랑거리는 소리는 일관되게 26Hz를 기록했습니다. 이 주파수는 과학적으로 인간의 뼈 재생과 세포 치유를 돕는다고 입증된 바로 그 주파수였습니다. 과학이 놓치고 있던 사실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고양이는 살아있는 생물학적 악기였으며 아무도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그들의 몸을 통해 진동치유요법을 방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치유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첸 박사의 연구는 인간의 뇌파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 불안, 정서적 트라우마와 관련된 뇌파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고양이의 몸은 약물이나 대화 없이 그저 우리 곁에 웅크리는 것만으로 인간의 신경계를 조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위안을 주는 신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물리학이며 생체 전기 공명이고 털과 가르랑거림 속에 담긴 주파수 위학입니다. 우주가 우리 집에 반려동물로 이장한 치유의 선물을 몰래 보내준 것과 같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믿기지 않는다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말이나 약 혹은 이해를 통해서가 아니라 단지 고양이가 곁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얼마나 많이 기분이 나아졌었는지를.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을 따라잡기 시작한 과학입니다. 도쿄의 한 금융회사 중간 관리자였던 히로시 다나카 씨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로로 혈압이 위험할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길에서 다친 길고양이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모든 논리에 반하여 그는 고양이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가 스트레스 가득한 이메일을 열 때마다 고양이는 그와 화면 사이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의 불안은 사라졌습니다. 2주 만에 그의 혈압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브라질의 마리아 산토스 씨는 할머니가 편찮으셨을 때 16살 된 고양이 루나가 항상 할머니의 고통이 심해지는 순간에 정확히 맞춰 침대 곁으로 다가왔다고 회상합니다. 루나는 몇 시간이고 조용히 할머니 곁에 누워 있었고 그러면 할머니는 평온을 되찾곤 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던 날도 루나는 그 곁을 지켰습니다. 마리아는 할머니가 혼자 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루나가 문턱까지 함께 가주었다고요.
이런 이야기는 전 세계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군인들, 요양원의 노인들,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들 곁에는 늘 고양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직관이라고 하고 어떤 이들은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진정으로 느껴본 사람들은 압니다. 80년 전 에드거 케이시가 묘사했던 일은 이제 더 이상 먼지 쌓인 기록 보관소 속 비밀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모든 고양이들은 단순히 도착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논리가 아닌 사랑에 의해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상대에게 정확하게 맞춰져 나타난 것입니다. 최근 한 연구팀은 수천만 건의 입양 기록, 진료 기록, 개인적인 증언들을 양자 신경망 시스템에 입력하여 인간의 마음으로는 감지할 수 없는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고양이와 인간의 만남은 결코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고양이들은 이혼, 사별, 질병, 영적 각성과 같은 주인의 인생의 중대한 전환기에 맞춰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이러한 만남의 시기, 짝, 감정적 조화가 지적인 개입 없이 우연히 일어날 확률을 계산했습니다. 그 확률은 약 847조 분의 1이었습니다. 통계적으로 말해 이것은 무작위가 아니라 설계라는 의미입니다. 연구원들은 이러한 사건을 비선형적 운명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운명을 넘어 신성하거나 혹은 양자역학적이거나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더 높은 지성이 이 실드를 엮고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고양이가 당신을 조용히 흔들림 없이 바라볼 때 그것을 다르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당신을 쳐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가 아니라 에너지적으로 말입니다. 그 시선은 당신이 잊으려 했던 무언가를 당신이 혼자가 아니며 여전히 온전하고 당신 안에 빛이 꺼지지 않았음을 상기시켜줍니다. 에드거 케이시는 고양이를 망각의 가장자리, 물질 세계와 영혼 사이의 문턱에 놓인 수호자로 보았습니다. 그는 기술적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스스로를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영적 기억 상실의 시대에 그들이 도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왔을 때 그들은 설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머물고, 안고, 지켜보고, 조건 없이 사랑할 것입니다. 그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당신의 고양이가 오늘 당신의 삶에 있는 이유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들을 구조했다고 생각하지만 만약 처음부터 우리를 구조하고 있었던 것이 그들이었다면 어떨까요? 한 번의 가르랑거림, 한 번의 눈맞춤, 그리고 털과 고요함 속에 감싸인 무조건적인 사랑의 조용한 행동으로 말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통해 저희에게 알려주시고 공유를 통해 이 따뜻한 메시지가 필요한 다른 이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이처럼 의미 있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저희는 단순한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잊지 않으려 했던 진실을 함께 기억하고자 합니다. 당신은 지금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 에드거 케이시의 예언. 고양이는 당신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 보내졌다. 당신이 고양이를 선택했다고 생각하셨나요? 만약 그 선택이 처음부터 당신의 것이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당신과 그 작은 생명체가 만나기 훨씬 이전부터 보호소에 방문하거나 길에서 우연히 마주치거나 그 어떤 인연의 계기가 생기기 전부터 그들은 이미 당신을 향해 오고 있었던 것이라면요. 단순한 반려동물로서가 아니라 이안을 주기 위함도 아니라
다가올 어둠 속에서 당신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 신성한 설계에 따라 보내진 파수꾼으로서 말입니다. 삶 속에서 사랑이 덧없이 느껴지고 마음이 흩어지고 내면 깊은 곳에서 온전함의 의미를 잃어갈 때 그들은 기억하고 우리에게로 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입양이라 부르지만 사실 그것은 아주 오래된 재회이며 영혼의 계약이자 마땅한 귀환일지 모릅니다. 만약 당신의 고양이가 우연이 아닌 더 높은 존재의 이끌림으로 가장 필요한 순간에 당신 곁에 나타났다고 느껴본 적이 있다면 잠시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듣게 될 이야기는 어쩌면 발견되어서는 안 될 비밀이었지만 고요히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르니까요. 때는 1943년. 세상은 제2차 세계대전의 화염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대륙을 가로질러 전쟁의 광기가 번졌고 인류는 서로에게 총구를 겨누던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한국 역시 일제강점기라는 깊은 어둠 속에서 신음하던 바로 그 시기였죠. 이 혼란스러운 세상의 전장과는 멀리 떨어진 버지니아 비치의 한 조용한 방 안에서 잠자는 예언가로 알려진 한 남자가 낡은 가죽 소파에 다시 몸을 누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드거 케이시. 그는 20세기 미국에서 가장 유명했던 영적 예언가였습니다. 그의 호흡은 느려졌고 감은 눈꺼풀 뒤로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수백 번 그랬던 것처럼 그의 몸뿐만 아니라 방 안의 공기마저 변하는 듯한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치 다른 차원으로 향하는 문턱이 열린 것처럼 공기는 무겁고 짙어졌습니다. 그의 비서 글래디스 데이비스는 떨리는 손으로 속기록을 준비했습니다. 그녀가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부터 기록될 내용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케이시는 그동안 자연치유법부터 미래의 전쟁, 아틀란티스 대륙의 비밀, 심지어 예수의 생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주제에 대한 리딩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가 한 말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부드럽게 이윽고 시간을 초월한 어딘가에서 빌려온 듯한 장엄한 음성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것은 의학적 조언도 지질학적 예측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우리 집 한 구석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는 부드러운 발과 수염을 가진 존재에 대한 계시였습니다. 고양이는 케이시가 말했습니다. 보이는 그대로의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미래의 한 시점,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과 같은 시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인류가 영적 기억 상실에 빠져 허우적거릴 시대, 기술이 지혜를 앞지르고 사람들의 마음이 전쟁 때문이 아니라 단절감 때문에 고통받을 시대. 그는 말했습니다. 그 시대에는 특정 존재들이 우리 곁에 있을 것이라고. 화려한 예복이나 날개를 단 모습이 아니라 부드러운 털가죽을 입은 모습으로 말입니다. 그들은 설교하지도 숭배를 요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저 조용히 지켜보고 가르랑거리고 기다릴 뿐이라고 했습니다. 케이시는 말을 이었습니다. 이 생명체들은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신성한 설계에 따라 보내진 파수꾼들입니다. 그는 고양이들이 저마다 특정 인간에게 맞춰진 진동 신호를 내면에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치 특정 자물쇠에만 맞는 열쇠처럼 말이죠. 각각의 고양이는 자신이 머물러야 할 단 한 사람을 찾아 나설 것이며 그들의 목적은 주인을 즐겁게 하거나 위로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집이나 재산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주인의 영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세상 사이의 문턱과 보이지 않는 장막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대부분의 인간은 인식조차 못하지만 고양이들은 그 사이를 자유롭게 넘나든다고 말입니다.
그들은 밤에 당신의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단지 그 자리가 따뜻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꿈속을 여행하는 동안 굳건히 보초를 서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무릎 위에서 몸을 웅크릴 것입니다. 단순히 애정을 원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가 흩어지고 있을 때 그 존재감만으로 다시 질서를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케이시는 거대한 무의식의 물결이 세상을 덮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 물결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자신의 빛과 목적을 잊게 만들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 고양이 수호자들은 깨어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둠이 닥쳐왔을 때 그들은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속삭였습니다. 위대한 영적 각성이 시작될 때 그들은 기억할 준비가 된 이들을 세상에 단단히 붙들어 매는 다이 될 것입니다. 그 말은 비서 글래디스의 마음에 너무나 깊이 박혀 그녀는 타자기를 치던 손을 멈췄습니다. 눈을 감은 채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는 케이시를 보며 그녀는 자신이 지금 성스러운 메시지를 듣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세대가 아닌 다가올 미래의 어느 세대, 아마도 바로 우리 세대를 위한 메시지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 리딩 기록은 연구와 계몽협회의 기록 보관소 깊은 곳에 묻혀 있었습니다. 간과되고 무시당했죠. 케이시는 수많은 놀라운 예언을 했지만 고양이에 대한 예언이라니. 그것은 너무나 기이하고 난해하며 비과학적으로 들렸습니다. 바로 지금까지는 말입니다. 지금 세상 곳곳에서 무언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가정에서 고양이들은 어떤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상처로 고통받는 퇴역 군인들의 불안을 잠재우고 임종을 앞둔 이의 곁을 묵묵히 지키며 말을 하지 못하던 아이가 처음으로 입을 열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깊고 흔들림 없는 눈동자는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합니다. 마치 우리가 잊어버리기 이전의 세상을 기억하는 것처럼, 마치 단 한 번도 자신의 임무를 잊은 적이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케이시는 그 잊혀진 리딩에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각각의 고양이는 세포 안에 고유한 진동 코드를 새기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것은 무작위가 아니라 특정 인간의 영혼에 완벽하게 조율된 서명과도 같습니다. 소리굽새가 특정 주파수에만 공명하듯이 어떤 영혼들, 즉 고양이와 인간은 서로의 에너지가 일치하기에 만날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만남은 단순히 서로에게 맞춰진 것을 넘어 영적 혼란의 시기에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마치 고양이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바꾸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부서지기 시작한 우리 존재를 부드럽고 조용하게 아무런 말이나 기대 없이 안정시키기 위해 오는 것과 같습니다. 혹시 당신의 고양이가 왜 하필 당신을 선택했는지 궁금해한 적 없으신가요? 왜 길에서 당신을 따라왔는지, 왜 보호소의 수많은 사람들 중 유독 당신의 눈을 바라보았는지,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왜 알아챘는지 말입니다. 케이시에 따르면 그것은 본능이 아니라 임무입니다. 이 고양이들은 입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세상 사이의 장막이 얇아지고 상처받았거나 혹은 깨어나기 시작한 당신의 에너지가 신호를 보내기 시작할 때 비로소 도착하는 것입니다. 그 신호가 울리면 우리가 아직 이름 붙이지 못한 그들의 내면의 나침반이 당신에게 고정됩니다. 그들은 당신을 찾아냅니다.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진동의 유대는 언어나 논리의 영역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감정, 트라우마, 기억, 그리고 침묵의 흐름 속에서 움직입니다. 고양이는 당신이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때를 압니다. 당신의 신경계가 감당할 수 없는 슬픔에 잠겼을 때를 감지합니다. 당신이 억지로 미소 짓고 있지만 속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을 때
그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그들은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단순히 위로를 위해서가 아니라 균형을 되찾아주기 위해서입니다. 케이시는 고양이가 영혼의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믿었습니다. 당신의 내면이 흐트러지면 그들은 그 혼돈을 흡수합니다. 우연이 아니라 설계에 의해서 말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가슴 위에 앉는 것은 그곳이 따뜻해서만이 아닙니다. 당신의 심장이 불협화음을 내고 있을 때 그 리듬을 다시 조율하기 위함입니다. 밤에 당신의 머리맡에서 몸을 웅크리는 것은 당신의 생각이 공허 속으로 소용돌이칠 때 당신을 다시 붙잡아주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정의하는 방식의 초능력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슬픔, 두려움, 압도감, 그리고 영혼 깊은 곳의 피로감이라는 주파수에 조율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부서질 때 그들은 결코 부서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당신의 고양이가 당신을 찾아온 이유일 것입니다. 당신에게 반려동물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부르고 있었고 그들이 그 부름을 가장 먼저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저 시적인 표현으로 포장된 위안 가득한 신화일 뿐일까요?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리학자 사라 첸 박사의 이야기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MIT에서 교육받고 오직 논리로만 세상을 보던 그녀는 영적인 것은 무엇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알던 모든 것을 스스로 허물어야 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사실, 숫자, 그리고 방정식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슈레딩거가 그녀의 삶에 나타났습니다. 유명한 물리학자가 아니라 고양이의 이름이었죠. 그녀는 양자역학의 불확정성을 정의한 슈레딩거의 역설에서 이름을 따와 반쯤 농담 삼아 이 고양이를 입양했습니다. 하지만 이름으로 시작된 장난은 곧 그녀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고양이 슈레딩거는 밤마다 그녀의 노트북 옆에서 부드럽게 가르랑거리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음날 아침이면 그녀가 몇 주 동안 씨름하던 복잡한 방정식들이 갑자기 머릿속에서 풀려있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외부에서 그녀의 의식 속에 해답을 넣어준 것처럼 말입니다. 처음엔 그저 우연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계속해서 아주 정밀하게 반복되었습니다. 과학은 재현할 수 없는 것을 믿지 않기에 그녀는 이 불가능해 보이는 현상을 측정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집안 곳곳에 정밀한 전자기장 탐지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발견한 것은 그녀의 세계관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슈레딩거가 방에 들어설 때마다 그 공간의 전자기장 전체가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작위가 아니라 지능적으로 말입니다. 그 전자기장은 복잡하고 아름다운 기하학적 패턴을 형성했는데 이는 신경망 구조나 양자얽힘 다이어그램과 섬뜩할 정도로 유사했습니다. 그녀의 고양이는 단지 존재하는 것만으로 의식적 지능의 구조를 닮은 에너지장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주파수였습니다. 슈레딩거의 가르랑거리는 소리는 일관되게 26Hz를 기록했습니다. 이 주파수는 과학적으로 인간의 뼈 재생과 세포 치유를 돕는다고 입증된 바로 그 주파수였습니다. 과학이 놓치고 있던 사실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고양이는 살아있는 생물학적 악기였으며 아무도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그들의 몸을 통해 진동치유요법을 방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치유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첸 박사의 연구는 인간의 뇌파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 불안,
정서적 트라우마와 관련된 뇌파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고양이의 몸은 약물이나 대화 없이 그저 우리 곁에 웅크리는 것만으로 인간의 신경계를 조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위안을 주는 신화가 아닙니다.